윈도우에서 제공하는 기본 앱인 메모장과 워드패드에 대해 사용 방법 익히면서 문서 파일을 저장할 수 있도록 배워보겠습니다. 우선은 메모장과 워드패드 앱의 실행, 시작 메뉴를 눌러 모든 앱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메모장 실행하고 메모장의 화면 구성 살펴보겠습니다. 작업 표시줄에서 맨 왼쪽 시작 단추 클릭하십니다. ABCD 색인이 보일 거예요. 네, ABCD 색인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시작 클릭 후 ABCD 색인 중에 하나를 클릭한 다음 W 클릭하십니다.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을 클릭합니다.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 메뉴 그룹 내에 그림판과 메모장, 워드패드, 또 캡처 도구 등의 기본 앱들의 활용에 대해 이번 주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메모장에 대해 배워보도록 할게요. 메모장 메뉴 찾으셨으면 클릭하십니다. 보통 최대화로 뜨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최대화 단추를 찾아 클릭해서 화면 전체에 꽉 차도록 해보겠습니다. 최대화 하신 후 화면 구성 살펴보면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으로 맨 상단의 제목 표시줄에는 저장되지 않은 경우 제목 없음이라고 나오고요. 앱의 이름인 윈도우즈 메모장 확인되십니다. 아래로 총 5개의 메뉴에서 첫 번째 메뉴 클릭하고 파일 메뉴, 텍스트 파일을 열거나 저장하거나 인쇄하거나 새로 만드는 등의 메뉴가 보이고요. 파일 메뉴가 펼쳐진 상태에서는 그대로 편집 메뉴로 마우스 포인터 이동하고 계속해서 메뉴 위에 마우스 포인터를 놓으시면 하단으로 풀다운 메뉴가 펼쳐집니다. 서식에서 자동 줄바꿈에 체크를 해주세요. 즉 클릭을 해주세요. 서식 메뉴 클릭된 상태에서 자동 줄바꿈을 클릭, 즉 서식 메뉴에서 자동 줄바꿈에 체크가 되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설정하시면 가로 방향으로 글자를 계속 쓸 때 폭에 딱 맞는다 하는 경우 자동으로 다음 줄 연결해서 내용을 쓰실 수가 있고요. 자동 줄바꿈을 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계속해서 글을 쓰다 보면은 가로로도 스크롤바가 나오게 됩니다. 화면의 폭에 맞게 가로 폭을 활용하기 위해 우선은 서식, 자동 줄바꿈 체크를 해놨고요. 두 번째로는 글꼴 메뉴 클릭하십니다. 보통 기본적인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로 글자가 상당히 적어서 여러분들 잘 확인이 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20포인트 정도로 어느 정도 글자 크기를 크게 한 후 또 글꼴 이 부분은 여러분 바꾸셔도 되고요. 글꼴과 글꼴 스타일은 자유롭게 선택하시되 크기는 어느 정도 크도록
20포인트 또는 24, 28포인트 등 볼만한 크기로 이 부분 보시면 미리 보기로 확인이 되십니다. 글자 구분되어 보여질 정도로 크기 설정을 해보세요. 저는 24포인트로 하고 확인 눌러 보겠습니다. 아마 왼쪽 상단에 커서가 상당히 커져 있을 거예요. 지금 커서의 높이, 크기로 이제부터 입력을 하게 되면은 글자가 나오게 됩니다. 간단한 내용을 적어 보겠습니다. 이름 먼저 적어 볼까요? 입력 전 작업 표시줄 오른쪽 하단 트레이 영역에서 한글, 영어 입력 상태 확인하십니다. 한영 전환은 직접 클릭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키보드상의 한영 키를 누르시면 한영이 전환이 됩니다. 한영 전환이 되니까요. 한글 상태로 하신 다음 이름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한글 상태로 전환이 된 다음 우선 첫 번째 줄에는 여러분 이름을 입력해 보세요. 이름 입력 후에는 엔터키 누르십니다. 이번엔 전화번호, 숫자와 기호 사용해서 입력하실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입력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타자 연습에서는 제시된 글자 또는 글쎄만 입력할 수 있도록 연습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문단을 바꾸면서 자유롭게 한글, 영어, 기호 등 연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키보드의 이 오른쪽 편에는 보통은 숫자 키패드가 있게 되는데요. 상단에 있는 숫자 키패드 뿐 아니라 오른쪽 숫자 키패드, 특히 숫자를 많이 입력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핸드폰 번호를 넣으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빼기, 대시가 있고 또 숫자 키패드 상에도 대시 있으니 이 표시죠. 찾아서 넣어가면서 휴대폰 번호 입력해 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입력이 됐다면 다시 엔터 누르시고 이번에는 여러분들 주소 적어 보겠습니다.
주소 입력이 되었다면 다시 엔터 눌러 문단을 바꾸고 영어 입력해 봅니다. 키보드에서 한영키를 누르신 다음 작업 표시줄 오른쪽 하단 트레이 영역을 살펴보십니다. 영어, 한글 입력, 영어 상태로 전환이 됐는지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우선은 소문자 입력하겠습니다. 보통 캡슐 키를 눌러 키보드의 오른쪽 부분에 불이 3개 들어오는 곳이 있어요. 두 번째 불의 역할이 대문자 상태를 확인하는 건데요. 두 번째 불이 들어와 있다면 대문자 입력 상태입니다. 캡슐 키를 눌러 불을 끈 경우 소문자가, 다시 캡슐 키를 눌러 불이 켜진 경우 대문자 입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문자로 입력해 볼게요. 두 번째 불이 꺼지도록 캡슐 키를 눌러 확인하시고 ABCD부터 순서대로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키보드 상의 순서대로, ABCD 순서 아니라 키보드 상의 하나하나 순서대로 눌러가며 어느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영어 입력 소문자로 해보겠습니다. 엔터 눌러 줄 바꾸고요. 대문자 입력은 Shift를 누른 채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대소문자 섞어서 또 기호도 찾아 입력해 보세요. 계속해서 대문자를 입력하실 때는 캡슐락을 눌러 불을 켠 상태에서 이용하시고, 어쩌다 대문자 한번 넣을 때는 Shift 키 이용하십니다. 기호를 넣을 때는 키보드 상에 있는 기호는 보통 바로 누르거나 Shift를 함께 누른 경우 기호 입력이 되니까요. 필요한 기호 어디에 있는지 찾아 눌러보겠습니다. 엔터 눌러 문단을 우선 바꿔놓고 아랫줄에서 기호를 찾아 입력해 보십니다. 지금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키보드 이미지에서는 확인이 안 되지만 상단에 있는 숫자 키, 이 부분에 Shift 키를 함께 누르시면 기호가 입력되도록 보통 나와 있어요. 네, 그 부분에 기호들 입력 자유롭게 지금부터 눌러가며 어떤 기호 나오는지 확인해 보십니다. Shift를 눌렀을 때의 기호, 더하기, 또 그냥 눌렀을 때는 는, 또 그냥 눌렀을 땐 빼기인데 Shift를 누르시면 언더바, 언더바도 있고요.
상단의 숫자 키 이외에도 키보드상의 쉼표, 마침표, 물음표, 콜론, 큰 따옴표 등의 기호를 찾아 넣어보세요. Shift를 눌렀을 때와 누르지 않았을 때 구분해 가면서 입력해 보십니다. 키보드에서 입력 가능한 기호는 이 정도 기호가 되겠습니다. 이외의 기호는 각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기호 삽입 기능으로 가능하시겠고요. 만약에 현재의 상태에서도 글꼴이나 글꼴 크기 등을 바꿀 수 있는데요. 상단의 메뉴 중 서식 메뉴 이용하십니다.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글꼴 메뉴 클릭하고요. 글꼴 변경, 스크롤바를 움직여 글꼴을 찾아보겠습니다. 한글 입력 시에는 한글 관련된 글꼴만 적용이 되고요. 영어 글꼴 선택하시면 영어의 글꼴이 적용이 됩니다. 영어 글꼴을 하나 선택하시고 확인을 눌러볼게요. 네, 한글 부분은 큰 변화가 없지만 숫자와 영어 또는 기호 등에만 영어 글꼴 적용된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한글에 대한 글꼴 설정은 한글 글꼴을 이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서식 단추, 서식 메뉴를 다시 누르시고 글꼴 메뉴 다시 클릭하십니다. 한글로 되어 있는 글꼴을 찾아볼게요. 스크롤바를 맨 아래까지 내리신 다음 휴먼 모음티 클릭하십니다. 네, 이러한 글꼴로 지금 영어든 숫자든 휴먼 모음티로 적용이 되는 것을 보기에서 미리 알 수 있겠습니다. 확인 클릭하겠습니다. 글자마다 같은 크기여도 같은 포인트 24포인트여도 또 크기가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메모장은 간단하게 텍스트를 메모하는 정도의 기능만 제공하기 때문에 조금 아까 확인하신 바와 같이 글자를 색상을 바꾸거나 부분에 대한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한 글꼴이나 크기, 색상 등의 설정이 불가능하고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일괄 적용이 되는 것 확인이 됐고요. 인쇄는 이대로 또 가능하시기는 합니다. 메모장은 가장 간단한 텍스트 메모하는 텍스트 문서를 만드는 프로그램 종류의 하나이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기능이 갖춰진 프로그램이 워드패드라고 볼 수 있어요. 워드패드는 문서의 간단한 편집과 그림 삽입 등도 가능하고 텍스트에 대해 글꼴, 색상, 크기가 부분 가능하고 표 기능도 어느 정도 활용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현재까지 입력한 내용으로 문서를 저장을 해 보실게요.
문서의 저장은 파일 메뉴로 가능하십니다. 상단에서 파일 메뉴 클릭하시고 저장 메뉴 다시 클릭하십니다. 문서든 사진이든 첫 저장 시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저장 위치와 파일의 이름을 지정해 저장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문서 작성용 프로그램 앱이었기 때문에 문서 폴더가 자동으로 열려 있는 상태고, 파일 이름은 여러분이 입력하신 대로 지정이 되며 파일 형식은 간단한 문서 파일 형식인 txt, 텍스트 문서 형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파일 이름에 연습이라고 써볼게요. 한영 전환하셔서 한글로 연습 입력하십니다. 저장의 위치는 문서이기 때문에 문서 폴더로 그대로 바꾸지 않고 문서 폴더 저장 위치와 파일 이름 그리고 파일의 형식이 어떤 건지 확인이 됐다면 저장을 클릭하실게요. 문서를 저장하기 전에는 제목 없는 메모장의 텍스트 문서가 되겠고요. 저장을 통해 저장 위치와 파일 이름을 지정하시면 해당 이름으로 제목 표시줄에 표시됩니다. 저장 단추 클릭하십니다. 메모장의 제목 표시줄 살펴보시면 연습이라는 우리가 지정한 파일명이 확인이 되고요. 여기에서는 저장 경로인 문서 폴더 확인은 되지 않지만 저장된 문서임을 파일명을 보고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문서를 수정 후에 다시 저장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제 지우는 키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상단에서 여러분 이름의 성씨와 이름 사이를 클릭하시고 이름을 지울 때는 딜리트 키, 성을 지울 때는 백스페이스 키 이용이 되어야 되는데요. 커서 기준으로 방향이 다릅니다. 만약에 커서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경우 커서의 오른쪽에 있는 글자는 딜리트 키로, 커서의 왼쪽에 있는 글자는 백스페이스 키로 해당 방향으로 지워 나가면 되기 때문에 두 개의 딜리트, 백스페이스, 삭제 키를 잘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선 여러분들 성씨, 성 먼저 지우기 위해 백스페이스 눌러 볼게요. 다음 딜리트 키 한번 누르면 한 글자씩 지워지고요. 가정 이름 써보겠습니다.
다시 엔터 누르시고 추가 입력해 볼게요. 엔터를 누르시면 빈 문단, 빈 줄이 삽입됨으로써 위의 내용과 아래의 내용을 구분하실 수 있으십니다. 엔터를 한 번 더 누르신 다음 이름을 입력해 보실게요. 수정된 사항이 있는 채로 다시 한번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파일 메뉴를 누르신 다음 아까 똑같은 방법으로 저장을 클릭해 보실게요. 이제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대화상자는 나오지 않고요. 먼저 저장했던 연습이라는 파일에 연습이라는 문서 파일, 텍스트 파일에 현재의 내용으로 덮어 씌우기가 되어 보관이 됩니다. 이렇게 문서를 만드는 앱을 활용해 글자를 입력하시고 메모사항을 넣고 저장을 하시면 문서 파일, 문서가 생성이 되고요. 나중에 다시 열어서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장이 완료됐기 때문에 닫더라도 다시 찾아서 여실 수 있겠죠. 현재 메모장 프로그램을 오른쪽 상단 X를 클릭해 닫도록 하겠습니다. 저장된 문서를 확인하기 위해 바탕화면에서 내 PC 아이콘 더블 클릭하십니다. 저장 위치가 문서 폴더이기 때문에 문서라는 위치에 저장이 됐기 때문에 문서를 클릭하십니다. 아이콘을 확인하셨을 때 텍스트 파일을 상징하는 간단한 텍스트 파일을 상징하는 아이콘, A4 용지 공책 한 장처럼 보이는 아이콘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보기 메뉴에서 큰 아이콘으로, 자세히로 했을 때는 아이콘이 작아서 구분이 잘 안되니까 큰 아이콘 상태에서 확인해 보십니다. 저장 시 지정한 파일명으로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시고요.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바로 메모장 앱이 실행이 되면서 작성해 놓은 문서가 열리게 돼요. 최대화해서 확인해 보십니다. 언제라도 다시 열어 확인하고 또 수정하시고 다시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주 간단한 유형의 메모를 하고자 하실 때 이용할 수 있는 앱이고요. 이외에 한글 또는 엑셀, 파워포인트와 같은 응용 프로그램인 경우는 유료로 구매해 설치해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여러분 댁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무료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메모장과 워드패드 같은 기본 앱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열어놓은 사항에서도 파일 메뉴를 클릭하시고 새로 만들기를 통해 새롭게 메모를 작성하실 수 있으십니다. 파일 메뉴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비어있는 메모장 제목 없음 창이 열렸고요.
여기에서 다시 여러분들께서 내용을 입력하시고 또 저장을 하시면 문서가 생성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입력하고 다시 한번 저장을 해 볼게요. 한영 전환하시면서 글자 입력해 보겠습니다. 엔터를 눌러가며 다시 조금 더 입력할 사항이 있다면 입력을 해 보십니다. 입력한 간단한 메모를 저장해 보겠습니다. 파일 메뉴 클릭 후 저장을 클릭하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하든 문서에 대한 첫 저장 시에는 어떤 것을 누르시더라도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가 뜨게 돼요. 저장을 눌러 볼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는 저장 위치와 파일명을 지정해서 저장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되고요. 기본적인 문서 폴더가 자동으로 열려지며 파일 이름을 적당히 입력시키시면 txt 텍스트 문서 파일 형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현재 문서라는 폴더, 문서라는 공간에는 먼저 저장했던 연습이라는 텍스트 문서가 확인이 되고요. 저장하거나 수정한 날짜도 최종적으로 수정한 날짜까지 확인이 됩니다. 현재 파일 이름은 일정이라고 고쳐보고요. 저장까지 클릭하십니다. 저장 여부는 메모장 프로그램의 상단 제목 표시줄 왼쪽에서 문서 파일의 제목 확인이 됩니다. 메모장을 모두 X 단추를 눌러 창을 종료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열어놨던 파일 탐색기 창에서 문서 폴더가 확인이 되고요. 저장되어 있는 두 개의 문서 파일 확인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문서를 쉽게 만드실 수가 있겠고요. 간단한 메모 정도를 하는 프로그램, 즉 앱으로 메모장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탐색키 창도 닫고 메모장 어떻게 실행했는지 확인 다시 해볼게요. 시작 단추 클릭 후 ABCD 색인 중에 하나를 클릭하시면 전체적으로 모든 색인 확인이 되고요. W로 이동하십니다.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 클릭하시면 메모장과 또 2부에서 사용할 워드패드까지 확인이 되세요. 이외의 방법으로 앱의 위치를 모를 때는 작업 표시줄의 검색을 통해서도 가능하십니다. 2부에서는 검색을 통해 메모장이나 워드패드를 실행하는 방법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인터넷에 있는 정보 가져오기로 인터넷에 있는 텍스트를 메모장으로 가져온다거나 인터넷에 이미지, 그림을 저장하는 방법 등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 아이콘 중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인터넷 아이콘은 아마 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엣지 아이콘 더블 클릭해 인터넷 실행하겠습니다. 인터넷 실행 시에 열려지는 첫 페이지는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아마 하지만 검색란은 다 똑같이 보일 것 같고요. 검색을 할 수 있는 검색란 또는 인터넷 주소 입력란 이렇게 두 가지에서 검색이 가능하십니다. 검색란이 있다면 검색란에 네이버를 입력해 보시고 검색란이 없다면 주소줄에 한글로 네이버 입력하시고요. 바로 네이버가 나왔거나 아니면 컴퓨터를 좀 사용해 보신 분들은 즐겨찾기에 추가되어 있는 인터넷 항목 중에 네이버가 있다면 클릭해 주세요. 없다면 검색란 또는 주소줄에 네이버 한글로 입력해 보십니다. 오른쪽 하단 작업 표시줄에 트레이 영역 한영 전환 상태 확인하시고요. 넷자만 입력하시더라도 아마 검색 목록에 네이버 확인이 되실 것 같아요. 네이버 끝까지 쓰시고 엔터 누르시든지 펼쳐진 목록 중 네이버 클릭하십니다. 네이버에 대한 검색 결과가 나오면 네이버 홈페이지 주소 확인하시고 네이버 사이트로 이동하겠습니다. 네이버 사이트로 클릭해서 이동하시면 되겠고요. 아직 우리 인터넷 과정을 배우지 않으셔서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천천히 수업할 테니까 아마 따라 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이버 페이지가 열리면 상단 검색란을 통해 여러 가지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란 중간에 클릭해 보시면 깜빡이는 커서 확인이 되고요. 한글 영어 입력 상태 확인하시고 검색 키워드 입력해 보겠습니다. 하드웨어라고 입력해 볼게요. 입력됐다면 검색 단추 클릭합니다. 검색 결과가 하단으로 보여지게 되는데 통합 검색 결과로 여러 가지의 검색 결과가 나오게 돼요. 여기에서 어학사전 클릭해 볼게요. 어학사전을 클릭하시면 새로운 페이지 탭에서 네이버 사전에 대한 검색 결과로 어학사전, 국어사전, 또 아래쪽으로는 영어사전, 기타 일본어 사전 등 여러 가지 검색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현재 열려져 있는 페이지에서 지식백과 결과 확인이 되는데요. 지식백과 클릭해 보겠습니다. 지식백과 검색, 지식백과 사전 검색 결과를 별도로 여기에다가 하실 수 있겠고요.
또는 이전에 검색했던 하드웨어에 대한 통합 검색, 페이지 탭을 클릭해 이동을 하시고, 조금 전은 어학사전 검색 결과에서 새로운 페이지 탭에서 지식백과사전 확인하실 수 있고, 다시 한번 키워드를 입력해야 됐지만 지금 오른쪽 편으로 쭉 보시면 검색한 키워드에 대한 결과 더보기 단추를 클릭하실 수 있고, 여기에서 바로 입력한 키워드에 대한 지식백과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식백과를 클릭하실게요. 하드웨어에 대한 지식백과 검색 결과입니다. 사진도 보이고요. 또 컴퓨터 용어로서의 설명도 보이고, 어떤 백과사전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지 출처도 확인이 됩니다. 첫 번째 결과인 두산 백과 사전, 지식백과사전의 검색 결과를 클릭해서 확인해 볼게요. 하단으로 스크롤 하시면 사진뿐 아니라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하드디스크는 컴퓨터에 있어서 하드웨어 중에 하나, 대표적인 하드웨어 중에 하나로 하드디스크가 나왔는데요. 하드웨어에는 하드디스크 말고도 컴퓨터 본체나 모니터 이런 것도 전부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첫날 수업에서 배웠습니다. 키보드, 마우스, 본체, 모니터 또는 프린터 등 스피커 등 모두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텍스트 내용을 복사해서 메모장에 가져와 붙여넣고 문서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해볼게요. 조금 전에 메모장에 몇 글자만 타이핑 하시더라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는데요. 인터넷에 있는 자료는 해당 정보를 가져와 쉽게 우리가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 파일로 만드실 수 있다는 거고요. 입력되어 있는 이 내용을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하십니다. 원자 앞에 마우스 포인터 또는 I자 모양일 때 드래그를 해 전체적인 내용을 전부 선택을 해주세요. 보통 블록 설정한다고 하고요. 블록을 잡는다고도 하고요. 선택을 한다고도 하는데, 복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지금과 같이 선택해주는 과정이 필요하시겠습니다. 화면을 클릭하시면 블록 선택한 내용이 없어지게 되고요. 드래그하는 그 범위는 글자가 시작되는 지점과 글자가 끝나는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해 준다 생각하고 드래그를 하시면 전체의 내용이 블록 설정되어 선택됩니다. 첫 글자부터 드래그해서 마지막 글자까지 바로 대각선 방향으로 오른쪽 하단으로 이동을 해서 블록 설정을 먼저 해주세요. 화면을 클릭하시면 선택이 해제되고요. 다시 한번 드래그로 텍스트를 선택하는 블록 설정을 연습해 보세요. 복사하고자 하는 텍스트 내용이 블록 설정이 되었다면 블록 속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놓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바로가기 메뉴를 불러오십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블록 영역 속에서 오른쪽 버튼을 딸깍하고 눌러주시면 지금 현재 선택된 내용에 대한 여러가지 작업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인쇄도 가능하고요. 읽어주는 기능도 있고요.
여기에서는 맨 위 메뉴인 복사 클릭하겠습니다. 복사 메뉴를 클릭하면 아무 변화도 없지만 컴퓨터의 클립보드에서는 현재의 텍스트 내용을 기억하게 되고요. 화면을 클릭해 블록 선택을 해제한 다음 현재의 상태에서 메모장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일부에서 메모장의 실행은 모든 앱 목록에서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에서 찾아 실행하는 방법 사용했는데요. 지금은 작업 표시줄에 검색 단추 클릭하고 검색하는 입력란에 메모장을 써볼게요. 메모장을 입력하시게 되시면 모두 목록에서 확인이 되고요. 또 앱 목록에서도 문서 목록에서도 개별적으로 확인이 될 수도 있겠고요. 지금은 모두에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메모장이 확인이 되시는 것 같아요. 메모장 입력하신 다음 모두에서 앱으로서의 메모장 결과를 클릭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저장해 놓은 문서를 연 게 아니라 새로운 작업을 위해 메모장을 새로 실행했고요. 검색을 통해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실행하신다면 앱의 위치를 모르더라도, 즉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을 찾아 여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어떤 앱을 찾아 실행하고자 할 때 위치를 모른다면 작업 표시줄 하단의 검색을 통해 앱을 찾아 실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워드패드도 같은 방법으로 앱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메모장은 최대화 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정해 놓은 상태의 글꼴과 크기 등으로 확인이 되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인터넷에서 복사한 내용을 그대로 붙여넣기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상단의 메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편집 메뉴를 클릭하신 후 붙여넣기를 클릭하실게요. 24포인트로 해놨기 때문에 상당히 크게 내용이 들어가게 됐고요. 우리가 드래그해서 선택한 영역이 아닌 출처도 자동으로 붙여지게 되십니다. 내가 직접 작성한 게 아니라 가져온 내용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출처가 붙여지게 됐고요. 다시 한번 붙여넣기 작업해 보겠습니다. 편집 메뉴 누르시고 실행 취소 클릭해 보십니다. 편집 메뉴를 통해 붙여넣기도 가능하지만 다시 편집을 눌러 메뉴를 접으시고 아까 블록 설정 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신 것과 같이 붙여 넣으실 때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바로가기 메뉴상에서 붙여넣기 하셔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붙여넣기를 클릭해 보실게요. 출처와 함께 우리가 복사했던 드래그해 블록 설정하고 복사했던 내용이 그대로 붙여지게 됐고요. 현재의 상태에서 이 내용에 대해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메모장은 그림을 삽입하는 기능이나 글자 각각, 문단 등을 서식 설정하는 기능이 제한이 되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한 채로 편집 작업 없이 저장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위쪽에 새로 빈 줄을 넣고 넣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같은 경우 우리가 붙여넣은 내용에 대해 맨 위에 공간은 없지만
맨 윗줄의 첫 번째 글자 앞에 왼쪽에 커서를 두시고 엔터를 누르시게 되시면, 자, 원래 앞에 커서를 두고 엔터 누르시면은 문단이 바뀌고 상단으로 빈 문단이 삽입이 됩니다. 아까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엔터를 다시 누르시면 다시 위쪽으로는 두 줄의 빈 문단이 삽입이 되고요. 그 위에다 클릭해서 하드웨어라고 한글로 한영 전환 잘 하셔서 하드웨어 입력해 보십니다. 입력된 내용의 문장 살펴보시면 여기 마침표 부분만 찾아서 클릭하고 문장에 따라 다음번 문장인 이에 해당하는 곳에 커서를 두고 엔터 눌러 문단을 구분해 볼게요. 나눈다와 전자 부품은 사이에 전자 앞에 클릭해 커서를 만들어 놓으시고 엔터를 눌러 또 두 번째 문장을 하나의 문단으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기계 부품은 여기까지 하고 출처는 다시 엔터 눌러서 한 줄 띄워 볼게요. 복사한 내용에는 영어와 또 한자까지 그대로 복사된 게 확인이 됩니다. 이 상태대로 저장을 할게요. 간단하게 어떤 편집 작업을 하지 않고 서식 설정은 안 했지만 중요한 내용을 직접 타이핑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가져와 저장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한자 변환하는 것들은 아직 배우지 않았고 또 영어 입력도 어려웠고 이 긴 내용을 입력하시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됐을 것 같은데요. 보시고 타이핑 작업 없이 그대로 복사 붙이기를 통해 인터넷 정보를 가져와 간단한 문서 작성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저장이 되어 있지 않은 문서는 이렇게 제목 없음으로 별표와 제목 없음으로 표시가 되게 되고요. 저장을 위해서 파일 메뉴 클릭하시겠습니다. 저장 클릭하십니다. 문서의 첫 저장 시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가 나오게 되고 문서 폴더가 바로 열려지게 되고요. 파일 이름은 첫 줄에 입력한 내용인 하드웨어로 적어 볼게요. 한글, 영어 입력 상태 잘 확인하셔서 하드웨어로 입력해 보십니다. 저장 위치와 파일 이름이 지정됐다면 저장을 클릭할게요. 창의 맨 상단 왼쪽 제목 표시줄을 통해 지정된 파일명 확인이 되고 저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열어놓은 창을 닫더라도 나중에 다시 확인이 되겠고요. 지금부터는 워드패드로 다시 문서 만드는 거 연습을 해볼게요. 인터넷 창은 잠시 후에 다시 활용을 하기로 하고 닫겠습니다.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기본 앱으로 워드패드, 메모장보다는 좀 더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문서를 편집하고 서식 설정, 또 그림 삽입 등이 가능하시니까요. 그런 기능을 먼저 익혀본 다음 워드패드에도 인터넷 정보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드패드를 실행하기 위해 시작 단추를 클릭하신 다음 아까와 같이 메뉴 그룹에서 찾아가기 위해서 색인을 클릭합니다. W 클릭하시고요.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 클릭합니다. 워드패드 메뉴를 클릭합니다. 창은 최대화가 안됐다면 최대화해서 크게 열어 놓으시고요. 아마 A4 용지 정도의 규격으로 확인이 되실 거예요. 창이 열려진 게 확인이 되십니다. 조금 아까 메모장에서 확인하신 바와 같이 검색을 통해 워드패드를 실행하는 방법으로 다시 열어볼게요. 오른쪽 상단에서 X 닫기를 누르시고요. 작업 표시줄 왼쪽에서 검색 단추를 클릭합니다. 워드패드라고 입력하실게요. 상단에서 앱으로 워드패드가 나온다면 클릭해서 실행하십니다. 앱의 위치를 모르는 경우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찾으시면 되는데요. 다른 앱들과 다르게 색인에서 찾으실 수가 없어 검색을 통해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시작 단추를 눌러 ABCD 색인을 누른 다음 메모장이라면 미음에서 찾으시면 되고요. 워드패드면 이응에서 찾으시면 될 텐데요. 미음을 클릭해봐도 메모장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색인을 눌러 워드패드 이응을 클릭해도 확인이 되지 않고요.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 그룹 내에 있기 때문에 색인에서는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검색을 통해 찾으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화면을 클릭해 시작 메뉴 시작 화면을 접어 놓으시고 워드패드 화면에서 창에 대해 설명을 드려볼게요. 조금 전에 실행해 이용해 보신 메모장보다는 상단에서 제공하는 도구 단추, 메뉴 단추가 더 많고 구체적인 게 바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글꼴에 대한 메뉴 그룹, 또 단락에 대한 메뉴 그룹과 사진을 넣을 수 있는 삽입 메뉴 그룹도 함께 제공이 되어 메모장보다는 좀 더 기능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여기에 글자를 좀 크게 입력하고 확인하기 위해 글꼴 변경을 먼저 한 후 입력해 보겠습니다. 글꼴은 스크롤 하셔서 궁서체로 글꼴의 크기는 20포인트로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적어 볼게요. 한글 영어 입력 상태는 오른쪽 하단에서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확인하십니다. 입력 시에 혹시 다시 10포인트와 기본 글꼴로 돌아간다면 다시 한번 드래그해 범위 설정을 하신 다음 글자 크기나
글꼴 등을 다시 설정해 주세요. 엔터를 한 번, 두 번 누르시면 세 번째 문단, 세 번째 줄로 커서 위치하게 됩니다. 여기 신설로라고 음식 이름을 적어 볼게요. 또 엔터를 눌러 문단을 바꾸시고요. 하단에 입력된 내용은 다시 드래그해 범위를 설정하시고 글꼴이나 글자 크기를 변경하실 수 있겠습니다. 글자 크기를 조금 더 작게 하시기 위해 A 단추를 누르시면 크게 또는 작게 설정이 가능하니까요. 16포인트 설정을 해보고 글꼴도 다른 글꼴로 바꿔보셔도 되겠습니다. 제목에 대해서는 아까와 같이 드래그해 제목 내용을 선택해 블록 설정을 하시고 글자 색상 변경해 볼게요. 텍스트 색 A의 목록 단추 클릭하십니다. 파란 단추 파란색으로 클릭해 설정하실게요. 네, 화면 한번 클릭하시고 글자 색상 바꾸실 수 있겠고요. 이런 작업이 메모장에서는 되지 않았는데 워드패드는 좀 더 상세한 기능을 여러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적인 편집도 가능하고 제대로 된 형태의 문서를 작성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선 저장을 해 볼게요. 왼쪽 상단에서 제공되는 저장 단추를 통해도 가능하고 파일 메뉴를 클릭하셔서 파일 메뉴 클릭, 같은 단추, 아이콘 그림이 같죠? 같은 저장 기능을 제공합니다. 어떤 걸 누르셔도 상관이 없으니 저장을 클릭하실게요. 맨 첫 저장 시에는 항상 다른 이름으로 저장되어 상자가 나오고 워드패드 또한 문서를 만드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문서라는 위치, 폴더가 열려진 채로 확인이 되는데요. 우리가 일부에서 저장해 놓은 메모장으로 저장을 해 놓은 텍스트 문서는 여기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문서 폴더에 문서라는 곳에 두세 개 정도의 문서 파일을 저장했는데 불구하고 안 보이는 이유는 화면 하단의 파일 이름 아래 보시면 파일 형식 자체가 기본 텍스트 파일 형식 txt가 아니라 서식 있는 텍스트 파일 형식으로 메모장에서 만든 문서와 다른 형식 파일이기 때문에 확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이름에는 음식이라고 입력해 볼게요. 지금과 같이 블록 설정이 되었다면 바로 타이핑을 통해 내용이 수정됩니다. 지우실 필요 없이 바로 내용 수정이 가능하고요. 저장 위치와 파일 이름이 확인이 된다면 저장을 클릭하십니다. 클릭해서 저장을 마무리해 주실게요. 저장 완료되면 왼쪽 상단의 제목 표시줄에서 저장한 파일 이름, 그리고 내가 열어놓은 현재의 앱 이름, 프로그램 이름 확인이 되겠고요. 창을 닫더라도 다시 찾아 해당 문서를 여실 수 있으십니다.
오른쪽 상단에서 X 눌러 창을 닫아 볼게요. 워드패드로 저장한 문서는 메모장으로 저장한 문서와 마찬가지로 문서 폴더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내 PC 아이콘을 찾아 더블 클릭하십니다. 문서 폴더 클릭하십니다. 음식이라는 아이콘 찾아 더블 클릭해서 확인해 보실게요. 아래쪽으로 내용을 더 추가로 입력해 보십니다. 자유롭게 내용을 좀 더 입력해 보세요. 열려져 있는 창에서 하단으로 좋아하는 음식 몇 개를 더 적어 보세요. 엔터를 눌러가며 문단을 구분해 내용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네, 이 내용 또한 인터넷을 통해 텍스트를 가져오거나 사진을 저장해 문서 안에 넣어 주실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에서 화면 상태에서 인터넷 실행을 위해 시작 단추 클릭하십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엣지가 아마 화면상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색인을 클릭해 M,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등 찾아 여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같은 방법으로 네이버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한글이나 영어로 검색을 통해 네이버를 검색하신 후 결과에서 네이버를 클릭합니다. 검색란에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입력해 놓은 음식 이름을 적어 볼게요. 신설로 먼저 적어 보겠습니다. 검색을 클릭합니다. 신설로 또한 더보기 점점점 단추를 터치 클릭 후 지식백과 결과 확인해 볼게요. 지식백과 클릭하십니다. 여러 백과사전 중 조선시대 궁중음식 백과사전 신설로 클릭합니다. 첫 번째 결과에서 클릭해 볼게요. 아래쪽으로는 사진이 확인이 되고요. 사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메뉴가 나온다면 저장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저장 메뉴가 제공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서 신설로에 대한 텍스트 내용을 드래그해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복사하시고 저장하실 수도 있는데요. 내용에 따라서는 드래그가 금지되거나 또 저장이 금지된 경우도 있습니다. 두산백과사전에서는 저장과 또 드래그로의 복사가 제공되는 반면 지금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백과사전에서는 드래그라든지 저장이 제공되지 않는데요. 이렇게 제공하는 곳에 따라서 우리가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단에서 현재의 페이지 탭은 닫겠습니다. 열려져 있는 탭은 닫고요. 그러니까 검색한 모든 결과에서 내용을 가져올 수 있지 않고 가능한 게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게 있다 하는 그런 구분을 여러분이 직접 열어놓고 화면 상태에서 직접 드래그를 해봄으로써 확인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여기에 두 번째, 세 번째 신설로 결과를 찾아보며 특히 여기 세 번째로 두산백과 사전의 결과, 신설로를 누르면 아마 될 것 같은데요. 검색 결과에 여러 가지 결과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결과에서는 사진과 텍스트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저장과 복사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홈페이지도 웹페이지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곳에서만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메모장에서 하셨던 것과 같이 세 번째 신설로 결과인 두산백과 여기에서는 가져오기 가능, 즉 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두산백과사전 검색 결과의 신설로를 클릭하겠습니다. 우선 사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보실게요. 사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면 조금 전 2부에서와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메뉴, 바로 가기 메뉴가 펼쳐지고 이 중에는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이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을 클릭해 현재의 사진을 저장하실 수 있겠는데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에서 저장 위치는 사진으로, 사진 폴더, 사진이라는 장수로 사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서보다는 또는 다운로드보다는 사진이라는 폴더가 적당하고요. 파일 이름은 가급적이면 사진과 관계된 이름을 적어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신설로라고 써보겠습니다. 클릭해서 파란색으로 블록 설정이 되어 있다면 한영 전환을 하시고 신설로로 적어 볼게요. 저장 클릭하십니다. 저장이 완료되면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오른쪽 상단으로 다운로드 완료 표시가 잠깐 나오고 화면을 클릭하면 완료 표시는 사라집니다. 하단으로 스크롤해 신설로에 대한 설명 내용 부분을 아까와 같이 드래그 해 볼게요. 드래그 하신 다음 해당 내용을 복사하기 위해 드래그에 선택한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십니다. 바로가기 메뉴에서는 복사를 클릭합니다. 작업 표시줄에는 열어놨던 워드패드 작업 단추가 있는데요. 클릭을 해볼게요. 대부분은 워드패드로 연결이 되어 열리고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워드로 열릴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로 열렸었는데요. 다시 워드패드로 새로 열었어요. 오피스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PC에서는 워드패드로 아마 바로 열렸을 것 같고요. 워드패드로 파일 탐색기 창에서 더블 클릭 시
워드패드로 열리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시작 단추를 누르거나 검색을 통해 워드패드를 먼저 실행하십니다. 워드패드 프로그램을 먼저 실행한 후에도 파일 메뉴를 통해 최근 문서에서 우리가 저장해 놓은 음식을 클릭해 바로 여실 수 있습니다. 신설로에 대해 복사했던 내용을 신설로 글자 아래쪽에다가 커서를 두고 내용을 붙여넣기 해볼게요. 신설로의 제목 아래쪽에 클릭해 놓으신 상태에서 워드패드 같은 경우에는 붙여넣기 아이콘 단추가 크게 보이니까 아이콘 단추를 바로 클릭해 복사했던 내용을 그대로 붙여 넣으십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두산백과에 대한 출처가 표시되고요.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게 아닌 경우는 출처를 꼭 표기하도록 합니다. 하단의 잡채나 갈비탕 내용과 구분하기 위해 잡채 앞에 클릭해 커서를 두고 엔터를 눌러 문단을 구분해 볼게요. 위쪽으로 스크롤 해 보시고요. 여기까지 작업으로 저장 단추 눌러봅니다. 중간중간 저장하시면 되는데 첫 저장 시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상자가 뜨지만 두 번째 저장부터는 대화상자가 뜨지 않고 그대로 저장 위치와 파일 이름대로 저장이 완료됩니다. 잡채도 검색해서 검색 결과를 가져와 볼게요. 우리가 인터넷 정보 가져오기를 한 번 더 연습하시고 계십니다. 작업 표시줄에는 여전히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인터넷 창이 있기 때문에 바로 클릭해 열어 놓으시면 되겠고요. 상단의 검색란에 잡채 입력해 보겠습니다. 엔터 또는 검색을 클릭해 보실게요. 엔터를 누르셔도 되고 마우스로는 검색 단추를 클릭합니다. 여기에도 검색 결과가 몇 가지 나오는데요. 어떤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복사 금지, 저장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세 번째 결과인 두산백과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두산백과 결과에서 잡채 클릭하십니다.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그림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하고자 하는 그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저장을 해보십니다. 네, 여기도 저장이 안 되네요. 사진에서는 지금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니까 저장 바로가기 메뉴가 뜨지 않는데요. 클릭해 보겠습니다. 사진을. 여기 새로 뜬 사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봐도 여기에서는 또 저장이 되지 않아요. 출처에 따라 저장 여부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캡처하는 방법으로 가능한데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시게 될 것 같고요. 우선은 현재의 상태에서 사진 크게 나온 장은 X로 닫으시고 텍스트 내용 먼저 가져가 복사해 보겠습니다. 텍스트는 드래그로 복사가 가능하니까요. 사진에 대해서만 지금 저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텍스트를 전체적으로 드래그해 선택하신 다음 드래그해 선택한 텍스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복사를 클릭하십니다. 현재의 지식백과 페이지에서는 잡채에 대한 페이지 탭을 닫고 네이버의 통합 검색에서 잡채를 다시 써서 이미지를 검색해 볼게요. 신설로 클릭하신 다음 백스페이스로 지우시고 잡채 입력해 보십니다. 엔터까지 눌러주세요. 지식백과 검색이 아니라 이미지 분류로 바꿔보십니다. 사진을 저장하실 때는, 사진 정보를 가져오실 때는 지식백과보다는 이미지 검색으로 결과를 확인하고 저장하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많은 자료들을 확인이 되십니다. 마음에 드는 사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 클릭하십니다. 아까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상자의 사진 폴더에 잡채라고 입력해 볼게요. 파일 이름을 지정한 후 JPG 이미지 형식으로 저장을 클릭하겠습니다. 다른 사진도 이번에는 한번 클릭해서 큰 사진에서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버튼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 클릭하시고요. 여기 잡채 사진 확인이 되는데요. 잡채 사진을 하나 더 넣는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숫자로 1이나 2 등 파일 이름을 수정해 별도 보관하셔야 되십니다. 저장 위치는 사진 폴더로 같은 종류의 사진을 저장할 때는 파일 이름을 똑같이 하시면 안 되고요. 수정해서 지금 JPG 이미지 형식으로 저장까지 누르시겠습니다. 네, 이런 방법으로 사진을 저장하시면 되고요. 텍스트 내용은 드래그해서 복사 방법을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업 표시줄에 보시면 워드패드 창이 남아있게 되고요. 워드패드 작업 단추를 클릭해 우리가 열어놓고 작업하던 화면 열어놓으십니다. 잡채 텍스트 아래쪽으로 클릭하셔서 붙여넣기를 다시 클릭하시면 복사해 놨던 백과사전의 텍스트 내용이 붙여집니다. 출처도 확인이 되고요. 또 엔터 눌러 하단에 있는 갈비탕과 구분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저장해 볼까요? 텍스트는 지금과 같이 복사 붙여넣기 방법으로 블록 설정해 영역을 먼저 설정한 다음 복사해서 붙여넣는 방법으로 인터넷에서 가져올 수 있겠고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사전에 저장해 놓고 그림을 삽입하는 방법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저장해 놓은 그림을 현재 문서에 삽입을 해 볼게요. 신설로 이미지를 삽입하기 위해 신설로 글자 위쪽에다 클릭하셔서 커서를 만들어 놓으시고요. 상단에 사진 단추 클릭해 보겠습니다. 메모장에는 없는 기능이죠. 사진을 워드패드에는 삽입하실 수 있어요. 사진 아이콘 단추를 클릭하시고
보통 사진을 넣을 때는 알아서 사진 폴더를 인식해 열어주게 됩니다. 여기에 신설로 사진을 클릭해서 선택하시고요. 열기 클릭합니다. 바로 이렇게 그림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래쪽으로 빈 공간을 없애시려면 클릭, 딜리트로, 위쪽에 공간을 만드시려면 글자 끝에서 클릭, 엔터로 이렇게 빈 문단을 넣거나 지워주면서 적당한 간격을 맞춰주시면 되세요. 아래쪽으로 쭉 스크롤 하시고 잡채 사진도 넣어 보겠습니다. 잡채라는 제목 위쪽에 클릭하시고요. 상단의 신선로 내용과 구분하기 위해 엔터를 한번 눌러 빈 줄로 간격을 넣어 볼게요. 여기에 커서가 깜빡이는 위치에 삽입 그룹에 있는 사진 아이콘 단추 클릭합니다. 잡채 이미지 중 마음에 드는 것을 클릭, 열기를 클릭합니다. 빈줄을 없애고자 한다면 빈줄을 클릭, 딜리트를 눌러 빈줄을 지워주실 수 있겠습니다. 사진의 크기는 클릭한 후 조절점에서 대각선 모양의 조절점에서 좌우로 대각선 방향으로 드래그하며 크기 설정도 가능하세요. 화면 클릭하고요. 적당한 크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이대로 이용하겠습니다. 소제목인 신선로와 하단의 내용을 구분하기 위해 신선로에 대한 제목을 드래그하고 글자 크기를 18포인트로 A 크게 하는 글자 크기 늘림 단추 눌러주시고요. 글자의 색상 바꿔주십니다. 마음에 드는 색상으로 하고요. 기울임 적용도 가능하십니다. 클릭해서 드래그한 블록 선택을 해제하시고 마찬가지로 잡채 제목 또한 드래그해서 선택을 먼저 해주셔야 되고요. 18포인트로 같은 글자 색을 적용할 때는 A 부분, 색상 부분을 클릭, 다른 색 적용 시에는 목록 단추를 눌러 색상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기울임은 똑같이 적용을 해 볼게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글꼴, 단락 등에 대한 서식 설정이 가능하신데요. 맨 상단의 제목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위치하도록 단락 그룹에서 가운데 정렬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제목을 클릭해 커서를 두시고 단락 그룹에 있는 가운데 정렬을 클릭하면 바로 가운데 정렬이 돼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상단에 있는 서식에 대한 도구 단추들을 통해 문서를 보기 좋게 꾸미시는 게 가능하겠습니다. 우리 잡채까지만 해봤지만 갈비탕에 대한 내용 또한 지식백과사전에 설명을 복사해서 붙여넣고 또 네이버에서 갈비탕의 이미지 사진 검색 결과에서 사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저장하신 다음 상단에 사진 삽입하는 단추를 통해 커서가 깜빡이는 위치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작업으로 저장 단추 눌러보고요. 지금 설명드렸던 대로 우리가 하던 작업 마저 하시면서 신선로와 잡채 이외의 갈비탕 내용도 복습 시간에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터넷도 함께 지금 활용을 해서 좀 어려움이 있다면은 메모장과 워드패드의 단순 기능, 글자 편집이나 사진 넣기 등만 복습을 해보셔도 되겠습니다.